자, 오늘은 귀염둥이 4인방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생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못 갈 거예요. 자,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예. 오늘 발사믹은 최근에 15년살이 새로 들어왔어요. 싼가요? 약간 싸고 용량이 더 커요. 30년산 용량이 정말 작거든요. 작거든. 일단 30년산을 먹어보신 분들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는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왜냐면 30년산은 되게 조그매요. 혼자 먹기 바빠요. 남편도 좀 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나 지금 남편도 안 주고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껴 먹고 있어요. 아니 30년사는 정말 나 혼자 숨겨놓고 먹어야 되고 이거는 좀 식구들끼리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가성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아요. 예. 이 양반들 좀 두려. 구경만 시키지 말고. 그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래잖아. 15년산이잖니. 샐러드 같은데 그래?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30년산은 정말 이렇게 아껴 먹는. 이게 30년산보다 약간 더 새콤하고, 그래서 새콤한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입맛에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예. 30년산 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빵 찍어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 있잖아요. 생치즈. 그치. 모짜렐라 생치즈에다가 이 발사믹 30년산을 딱 찍어 먹잖아요. 맞다. 둘 다 완전. 그건 그래. 네. 대중용 에디션이구나. 샐러드용이고. 네. 그 생치즈 있잖아요. 찢어지는 거. 네. 발사믹 이렇게 찍어서 딱 드시면은 예술. 그건 맞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제가 진짜 먹을 줄 아는 여자라서. 30년산은 좀 찢어서 먹기 아까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음식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은. 일반 발사믹이랑은 전혀 달라요. 이게 일반 발사믹은 이제 점성이 없거든요. 근데 15년산부터 점성이 있어요. 발사믹이 그냥 식초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도가 있고 당도가 있어요. 일반 발사믹 전혀 없거든요. 홈쇼핑 채널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쇼핑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신쇼핑. 요거는 약 14년산 같은데? 15년산 빨리 사야겠네요. 한 번 주문해서 날짜를 못 맞추잖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맛있어. 물량이 있을 때 주문하셔야 돼요. 제가 깜빡하고 일주일 놓쳤다가 없어가지고 거의 한 달 기다렸어요, 진짜. 올리브유도 되게 좋은 거네, 이거. 예. 갈릭 올리브. 진짜 맛있어요. 그거 빨리 재고가 없어요. 갈릭 올리브에 30년산 내지는 뭐 15년산 요거 발사믹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치즈를 준비해볼게요. 네, 왜냐면 이게 빵이랑 먹기에는 얘가 너무 고급인데 그냥 찍어 먹는 게 차라리 훨씬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그만해, 이제. 이렇게 야,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게 그만해, 이제! 30년산은 그냥 찍어 드시라고 이제 권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도 꽤 맛있어요. 진짜. 발사믹 식초하고 이 진버. 진버하고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려 이거. 그리고 진버는 숙취해서 해도 좋아요. 아니 진보 술 타 먹는다며. 아니, 다음날도 마시죠. 숙취해서. 진버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면 알겠어. 먹어봐야 돼. 토닉에 타 먹으면은 와 이거 뭐지? 막 여기 저 호텔에 온 듯. 정말. 진버의 토닉을 한번 타 드셔보세요. 그만해, 살 테니까! 한 번은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진버를 타 먹질 못하고 그냥 들고 갔어요. 그날 제가 다 뺏겼잖아요. 와 진짜. 지금 이게 토닉 통 산 거잖아, 이게. 예. 어쩐지 집에서 먹을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토닉 호텔 집에서 타보시면은 내가 그냥, 손님 왔을 때 딱 내주면은 깜짝 놀란다니까요. 서교 변호사님 유일하게 사시는 거 아니야. 진버. 집에서는 물에다 타 먹는데, 이 지금 토닉에다 타 먹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날 그 진버 먹은 애가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래서 이게 여기 딴지마켓에 샀다니까 걔가 알아주는 꼴통 보수거든요.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진보로 전향할래 그랬어. 진버로. 진버로 전향할래요? 진버로 온. 야, 이 멘트 좋다. 진버로 전향할래요? 진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자, 오늘은 이 장모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산발적으로 뉴스가 몇 개 나왔거든요. 출발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요양병원 사건이죠.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열어서 건보에서 22억 원을 빼먹었다. 한마디로 사기죠. 범죄 속성이. 그래서 1심에서 이제 3년 받고 법정 구속됐죠. 지금 보석 중이지만 죄질이 나쁘지. 이거는 세금을 슈킹한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쁜 건데 오늘은 양평
개발 사건. 이게 진짜 대장동이에요. 이게 왜 대장동이냐? 일단 대장동이라는 게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배임이다. 이거잖아. 근데 대장동은 성남시가 7을 가져가고 민간이 3을 가져가는 구조를 짰어요. 그래서 민간 이익은 1,800억 정도 되고 성남시는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민간이 4천억을 오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6대4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 너무 많다. 왜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장모가 개발했다고 하는 양평이 진짜 대장동이야. 여기서는 민간이 100을 다 먹어.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 자리가 LH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던 곳인데 장모가 이거를 인터셉트 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양평군에서 은근히 장모를 도와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근데 오늘은 조심하네. 예, 조심해요. 뉘앙스라고.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웬일이야? 예, 이건 손주 땅이고. 노랗게 칠해진 데가 현재 양평 시가지가 있는 곳이고요. 네. 도로 하나를 넘어서면 여기부터 논밭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예, 그러니까 딱 시가지가 끝나고 논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개발하면 딱 좋은 자리인 거지. 도로나 철도나 볼 때 연결이 참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 양평에서 제일 큰 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곳이죠. 여기에 LH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강가죠. 리버뷰 아닙니까? 예. 리버뷰라고 하기에는 좀 좁지 않아? 강폭이? 꼭 그렇게 하실래요, 진짜? 도로폭이? 하천뷰? 하천뷰. 예, 하천뷰 정도 됩니다. 하천뷰. 하천뷰. 딱 하천뷰예요, 다죠. 이게 왜 또 진짜 대장동이라 하냐면 대장동도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런데 이명박 각하께서 LH 빠져. 그래서 LH 빠지고 민간이 100% 먹으려고 하는 찰나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민간 합동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LH 개발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지화가 돼. 왜? 양평군이 반대해서. 네. 근데 시점도 비슷하잖아요. 이때는 2011년. 양평 군수 김선교 지금 현재 복진당 의원이 LH 빠져 이런 거죠. 양평군이 LH 빠져 했어요. 이거 뭔가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바로 한 달 한달 뒤에. 내로 장모 회사가 개발 제안을 했더니 바로 오케이가 나와버리는 거죠. 또 땅을 막 사들이잖아요. 네. 이 땅을 사들였을 때는 이 땅이 농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해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농사 지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지법 위반. 한 달 전에 공공개발도 안 되던 곳인데 자기들이 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땅을 미리 사두냐고. 이게 공공개발에 엎어지고 자기들한테 올 걸 알아야 땅을 사둘 거 아니에요. 사뒀다가 공공개발이 돼서 수용이 되면 손해보거든. 엄청나게. 강제 수용되니까. 그러니까 LH가 안 되고 백지화 될 걸 알아야 지주작업을 하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 믿음은 있었어요. 예지력이나 믿음. 그리고 LH가 백지화되고 바로 한 달 뒤에 장모 회사 ESIND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ESIND. 은순 투자 앤 개발.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로프먼트. 아, 최은순 장모님의 성함. ES. 딱 떨어져요. 거기서 이제 개발 제안을 하자. 양평 군수. 지난 경선 때 윤석열 캠프에 있던 양반이죠. 네. 그분이 오케이. 바로 받아줬어요. 땅 사러 다닐 때 손바닥에다가 토자 써갖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상한 지점은 그래서 100% 민간이 먹는 사업을 장모 회사가 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LH가 안 된다고 한 걸 바로 따요. 근데 사업 시한이 있거든. 네, 사업 시한이 당초 2012년 11월부터 2년간, 2014년 11월까지 2년간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사업을 다 종료를 못 해요. 업자가 개발 시한을 못 지켰으면 예. 사업권을 뺏긴단 말이야.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저절로 연장이 돼요. 이게 준공이 2016년 7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해. 그러니까. 무급자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연장이 해, 그냥. 연장 절차를 취해서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연장이 그냥 돼 해. 있어 그냥. 그냥 해. 그런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소급해서 그때 연장한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2016년 6월 달에 연장 고시를 해요.
거꾸로.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7월 달 분양하는데 6월 달에 연장고시를 하는 거야.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해줘. 또 연장고시 해줘. 참. 시골에 집 지어봤어요? 저 지어봤어요. 아, 그렇네. 예. 지을 때 어떻게 엄청 하냐면 복잡합니다. 미칩니다. 개발 허가를 2년 단위로 내주거든요. 그 기간 안에 못하면은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 기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업권이 뺏기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가 있지 않아 뺏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처음부터. 안 그러면은 과태료를 딥다 얻어맞고 감사를 받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없이 계속 공사를 다 하고 자, 우리 준공합시다 하고 했는데 개발 허가가 끝났네. 그럼 준공 검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서야 다시 거꾸로 소급해서. 소급해서. 허가 낸 것처럼 해줘라고 해서 서류를 거꾸로 맞춰온 거예요. 편의를 봐준 겁니다. 엄청난 방향.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이거는 뭐다? 최은순 씨하고 양평 군수하고 짬짬이가 상당한 짬짬이가 그런 뉘앙스를 느끼고 계세요. 그렇게 뉘앙스만 느껴. 아니 다 해봤다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네. 그 기간 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이거든요. 윤 후보가 결혼한 이후입니다. 요 사이 2013년 4월에 달에. 윤 후보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어요. 여기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주지청장 우연히 부임했을 때 군수가 한번 인사는 했을 것이다. 근데 인사를 했을 때 우리 장모가 거기 개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우리 사이가 우리 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여주지청장 우리 사이가 부임한다. 우리 사이다라는 말은 했겠지. 최은순 씨 원래 고향이 양평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고향 동네 가면 자랑하는 거 원래 기본이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 사위가 말이야, 여주지청장으로 온데 세상에, 아유, 딴 데도 아니고 말이야.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사업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최소한 별 신경을 안 쓴 거야. 일반 그거는 도시개발 분명해 보이죠. 사업자라면 일반 도시개발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 시한이 끝나면 그 전에 그렇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행정상의 실수다.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상 김성교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못해? 양평군에서 본인이 군수 때 최초로 한 도시개발 사업인데. 더 재밌는 것은 예.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례법상 개발 부담금을 내야 돼요. 개발 부담금 액수가 17억 정도, 분양해서 800억을 벌었거든. 근데 비용을 빼고 여차저차 해봤더니 17억 정도 나온다. 그랬더니 장모 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나 봐. 6억으로 깎였어. 이의 제기를 또 한 번 했어. 빵원이 됐어요. 장모 회사가 이윤이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랬더니 양평군에서 그러셔야죠. 하고 빵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이를 갈고 오셨습니다. 이를 갈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자,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 세 필지입니다. 양평군 현재 구변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일대 10만 원이죠. 대지 일대 119만 원입니다. 이게 제곱미터당입니다. 이걸 평으로 바꾸면은 3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시 대지 일대 176만 원. 계산해 보면은 약 500만 원 정도 되죠. 일반 상업지역 일대는 6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개발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개발 후 공시지가에서 개발 전 공시지가를 빼고 뭐 비용이라든지 자연상승분을 빼고 거기서 4분의 1, 25%를 하는 겁니다. 원래 평당 땅값이 3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70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4분의 1 얼마인가요? 준비했다며.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천 평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2017년에는 개발이 끝난 직후였던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3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논 바칠 때는 평당 3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4분의 1을 하면은 약 70만 원 정도. 이게 5천 평이면 얼마입니까? 35억 원이에요. 그런데 17억 원을 내라. 자,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였거든. 그러면 장 기자 계산으로는 일단 35억에서 반을 깎아줬고 17억도. 근데 거기서 다시 6억으로 한 번 줄여주고
또 한 번 해서 빵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양평군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17억 4,8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네. 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억으로 깎아줬다. 네. 그리고 최종 부과는 0원으로 부과를 했다. 네. 그리고 여기 시점을 보면 되게 절묘합니다. 2016년 17억이 부과됐을 때 11월인데 네.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이제 아직 특검보가 되기 전인데 2017년 1월이면 이제 특검보가 돼서 활동할 때잖아요. 2017년 6월이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될 때예요. 된 뒤에요.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네. 그래서 이 양평 군수가 아무 안 상관이 그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빵원까지 된 게 아닌가라는 아닌가 하는 합리적 뉘앙스죠, 의심을 뉘앙스. 뉘앙스. 예, 저는 합리적 의심. 이렇게 영원히 개발 부담금이 빵원이 부담된 데가 여기 딱 한 곳이니까요. 사례가 없어. 딱 한 곳. 이재기에서 빵원이 된 사례가 과거에도 몇 번 있었으면 우리가 또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게 유일한 사례예요. 이렇게 개발 부담금 자체를 줄이고 싶으면은 소송까지 해야지 뭐 움직이지 그냥 안 움직이거든요. 너무나 쉽게 개발 부담금이 빵원이 내는 일이 이재기만으로. 네, 이의제기만으로도 이의제기만으로. 끝났다. 그렇죠. 원칙은 안 봐주고 그러면 소송에서 행정소송을 보통 하죠. 행정소송에서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개발 부담금이 빵원이 됐다는 얘기는 비용을 다 빼버렸더니 남는 게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자, 그럼 1억 여기서 몇천만 원 손해봤다.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해서 정말 남는 게 없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남는 게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윤 후보도 당시 남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분양 수입은 800억입니다. 네. 800억인데 이것저것 쓴 돈이 많아가지고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개발 부담금 17억 못 내겠어요. 알았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비용을 부풀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어쨌든 분양 수입 800억인데 그 중에 얼마 남겼는지 네. 우리 총수가 분양- 알고 있다니까 좀 들어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는 돈이 안 남았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돈이 남았고, 첫 번째, 그 남았다는 사실을 윤 후보가 당시 알고 있었다. 얼마나 남았을까? 나도 정확하게 몰라. 어떻게 나눠봅시다. 예, 앞으로. 건설업자도 이런 식으로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할까봐 잘하죠. 그 대장동 사건, 대장동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리 땡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자체 환수금이 빵원이라고. 이재명 시장은 60%로 회수한 것이고, 이 기준이라면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달려들어야 돼요. 거기는 사이즈가 8천억이고 여기가 800억일 뿐. 딱 지금 기자들이 찾는 대장동 특혜의 의혹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1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네. 대답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윤석열 후보 알고 있었죠? 왜냐면은 거기 여주지청장이었잖아. 그리고 그때 이미 결혼한 후잖아. 장모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들은 거 없나요? 그때? 알고 있었죠. 기자가 물어야 돼. 이게 양평이잖아요. 군에서 800억이면 굉장히 큰 거죠. 개인 회사가 한 방에 800억짜리 한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생겼다면 다 가져간 건데 그리고 화천대유는 뭐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거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그냥 가족회사, 가족회사. 그래서 가족회사. 등기부상 이사로 김건희 씨, 김건희 네, 들어가 등기 있고.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에요. 회사 이사가 아내잖아. 이유는 생기면 아내한테도 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 엄마 혼자 자기 다 가져갈 수 이유이기도 없잖아요. 하죠.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을 수밖에 뭐 없다. 나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뉘앙스를 느끼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서울 동부지검장 이거랑 여주지청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의 지청장은요 거의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평 군수라든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얼마든지 털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 그때 여주지청장으로 왔단 말이죠. 이 지청장은 굉장히 양평 군수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죠. 극강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자기 장모가 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지방에 가면 우체국장님도 운동회에서 내빈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청장은 진짜 높은 맞아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진짜. 밥이라도 한 끼 했겠지. 그건 당연히 밥을 어쨌든 김성교 씨는 윤석열 캠프예요.
지방의 지청장이 되면요, 당연히 지역의 군수하고 군수라든가 이런 인사하죠.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제일 비싼 한정식 집으로 가시죠. 그렇죠. 사위가 거기 오면은 자랑하고 싶죠. 공무원들한테 자랑했겠죠. 아이고, 사위가 왔어. 여기 지청장으로.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도 네. 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좀 봐주고 이 정도로 가서 거기서 수리해 이 정도 할 정도면 분명히 우리 사위가 여주지청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입수한 셀 조직으로부터 초판 입수해요. 하면 우리 장모님께서 수감대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곧 대통령 되니까 민원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사위가 요거는 수사하고 있어요. 진짜 수사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진짜 이윤이 하나도 안 남았나? 회계적으로 뻥튀기 한 거 없나? 그럼 이제 여럿 걸리는 거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귀뜸으로 들은 건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방법? 중간에 하나의 회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금매로 빨리 넘긴다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파는 것처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내가 처분하는 가격은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런 기법도 있다. 네, 제가 볼 땐 여기 처분 가격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하는 얘기야. 그거지 않을까. 여기 처분 가격으로 써 있네요. 이거 이번엔 원래 안 나갔어요, 이번에. 공문에 그대로 나와 있네. 처분 가격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회사 끼고 저렇게 이윤을 빵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다. 제가 저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몇 군데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더니 아하. 저 말은 저거일 것이다 라고 중간에 급매한 그래서- 것처럼 넘기고 사실은 뒤로 돌려받는다. 종료 시점 지가보다 처분 가격을 낮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들이는 회사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 회사일 수도 있죠. 공정매매인 거죠 말 그대로. 예. 자기 회사거나 아니면 사전에 약정된 회사거나. 근데 이제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기법이 업계에서. 있다는 얘기죠. 예. 아니 취재를 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취재인이 겸 상상 겸 뭐. 무슨 소리야. 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로 뇌피셜 뭐 이런 거지. 아니 뭔가 이번엔 취재를 했나 보네. 아니 근데 여기 처분 가격이라는 표를 돼 있는 게 보니까 저거는 예,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있어요. 것 같아요. 강 기자가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칭찬받는 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이를 갈았어요. 두 사람이 다 올라탔어. 박수 박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법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경찰이 수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윤이 생겼는지 찾아봐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안 했냐는 거야. 나는 알았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자,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건보 22억 빼돌려가지고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건보에서 당연히 환수 통보를 해요, 먼저. 그러자 3주 만에 장모 최 씨가 손주한테 본인이 소유한 땅 중에 알짜 땅을 증여를 해버려요.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압류된 땅만으로도 환수액을 충당할 수 있다. 환수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왜 다른 땅을 증여를 안 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일 뿐이다. 15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인데 통보 후에 3주 만에 증여를 했던 건데 우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겨레 취재하면 그 땅은 근저당이 없답니다. 맞아요. 근저당이. 땅에만. 깔끔하네. 예? 깔끔한 땅이라고. 그렇지. 근저- 법적으로 클린한 땅이지. 근저당권이 있는 땅에는 사실 압류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선순이거든요. 100억짜리 땅인데 90억이 근저당이면 15밖에 회수를 못하는 거지. 그 10억조차도 그게 압류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줄어들죠. 10억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예. 처음에 건보에서 12월 달 전액을 다 통지를 한 게 아니고 한 8천만 원 정도를 통지를 했는데 24살, 26살 외손자 2명에게 1월 달에 증여를 하고 이 알짜 땅,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땅을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다시 건보에서 31억 정도를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증여했던 그 땅은 빠졌던 거예요. 그렇지. 자, 생각해 봅시다. 곧 추징 압류가 들어와. 그럼 가진 땅 중에 어떤 땅을 안 뺏기지? 앞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땅, 보유 가치가 높은 땅, 근저당이 없는 땅. 요게 그 땅이에요. 현재 도로 확장 중이거든. 땅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압류 통보 3주 만에 다급하게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있죠.
이런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해서 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거든요. 당국이 어느 땅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 땅을 강제집행 당할까봐 미리 빼돌린 게 빼돌린 거는 명백해요.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이 지금 압류돼 있는 다른 땅들의 가치가 추징금에 모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땅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자체가 알고 빼돌린 거는 맞다. 알고 그 얘기예요.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빼돌릴 때 사위 검찰총장에게 상의를 했을 거가 서로 추정이 되고 추정이 되고 건보료를 빼먹은 네, 거고 32억 원 정도가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압류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좋은 땅을 빼돌린 거야. 그렇게 보여요. 그건 보인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형사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아니 나는 보여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만으로도 대단히 비판받을 내용이라는 거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장모가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다. 한 푼도 안 냈어. 이거 기사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모가 건보에서 22억을 빼먹고 감옥에 갔다가 추징금 32억이 나왔는데 그거 안 내려고 땅을 빼돌렸어. 그게 들켰어. 그러면은 기사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100개 정도는 쏟아져요. 내가 지각만 해도 100개 나오는데. 게다가 이 빼돌린 땅값이 지금 공시지가 7배 올라가지고 거의 20억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억을 외손주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어떻게 된 거지? 당연히 가서 물어봐야지.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 그럼 이건 최소한 명의신탁 위반이라고 이것도 벌써 그렇지. 수사 들어갔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했다면 그 증여세를 또 증여했구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지. 아무도 안 묻잖아. 이 사안 자체를 다루는 데가 현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까지 또 증여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뉘앙스 그러냐. 아니고 딱 찍어서 얘기해도 돼. 이재명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재명한테 바로 물어보겠지. 그때 장모가 당신한테 이거 안 물어봤냐고. 사위가 법조인인데. 만약 당신이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겠냐고. 그렇지. 이미 결혼한 이유고 검찰총장일 때인데 장모를 위한 문건까지 작성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윤 후보한테 요거 압류 당할까봐 빼돌린 것 같은데 그때 법률 조문해 주셨습니까?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잖아. 개놈 새끼들이. 응? 최소한 물어봐서 설득될 만한 답변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물어보질 않잖아. 세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그걸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빼돌려? 기사는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얼굴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냐. 정말 하루 10개씩 쓸 수 있어 나도. 맞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진짜. 몰랐을 리가 없다. 네. 싶어서. 어떻게 아무도 안 15년 동안 쓰니까. 건들지 않은 땅을 단독이야. 단독. 왜 통보 3주 만에 손주에게 주었는가? 양평 땅 누가 빼돌렸습니까?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우리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좀 아니, 해야 되지 완전히. 않을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의 세종로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도로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최고의 입지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좌마트 우전철이잖아요. 자마트 우전철. 네. 장 기자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좌마트 우전철. 오랜만에. 예. 맞아요. 지난주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다스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너무 위태롭다. 퇴신해야겠다. 쇄신해야 되겠다. 네, 장문의 카톡을 정말 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멘트가 너무 살아남지 않는다. 네, 이러다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쇄신해서 오늘. 큰절을 해야지. 야. 여튼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막 회신. 진짜 잘했네. 이거 사진도 준비하고 이거 그러니까. 뭐 지도에다가 뭐 아유 장난 아니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양반 발사믹 좀 더 줘라. 요 사건은 이재명 후보에게 벌어졌으면 X가 문제가 아니라 왜 몰래 빼돌렸어?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손주 2명 누군지 막 쫓아다니고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양도세 당신들이 냈냐고. 양도세 어디서 마련했냐. 윤석열 이외에 누구든 다 사퇴시켰을 지금 거야. 그냥 김종인 들어오니 많이 뭐 저녁 먹었네. 아이고 진짜 다들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뻗치게 하고 뭐 가만히 진짜 속보로 막 나와. 저녁 먹기로 해. 저녁 다 먹어. 아유 지랄들 하고 있어 진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다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식사로 들어가. 아유, 그게 국가 단위로 알아야 될 내용이야?